안녕하십니까. 승무패 28회차 분석해보기 앞서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 승무패를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인데 제가 솔직히 다른 사람들 거를 많이 분석을 좀 보고 참고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기에 누가 빠지니 뭐 누가 나가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좀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 그리고 이 흐름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하실 때 제가 뭐 안 끼시겠지만 승무패 제가 한 3번 정도 1등을 했었어요. 근데 편의점, 제가 자주 찍는 편의점 사장님은 아시겠지만 승무패 1등 정도 3번 했을 때 1등 했던 기억이 그냥 진짜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찍을 때 딱 이번에 1등 되겠지 이런 느낌이면 안 되고 딱 찍었을 때 그냥 뭔가 이상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참고를 하니까 다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했을 때 다 뭐 몇만 명씩 보는데 그래 뭐 다 그걸 보시면 1등이 몇만 명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잡다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자 보시면은 자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맨유인 것 같아요. 맨유. 두 번째 AT가 제일 높네요. AT, 맨유. 자, 그리고 80% 넘어가는 게 아스날, 그리고 레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무조건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제가 처음에 흐름을 강조했잖아요. 흐름을 강조를 했을 때 보면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승부는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승점 3점이 중요하지 1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부터 보면은 홈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에스턴 빌라. 예, 스티어 부상이고요. 파리에 있고 원정팀 벤탄쿠르 세세뇽, 그리고 골키퍼 부상이죠. 근데 저번 경기까지 토트넘이 저번 경기는 당연히 1대0으로 이겼어요. 조금 어렵게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해서. 근데 그 전부터 다이어가 있었을 때 굉장히 최악의 수비를 했죠. 예. 근데 에스턴 빌라는 반면에 홈이 전승이에요. 5경기. 근데 지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파리지만은 뭐 유로파 나간다고 열심히 하지만 뭐 지금은 무승부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뭐 몇위 뭐 누가 부상 뭐 이런 거 빼겠습니다. 제 방송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당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긴다고 봐요. 토트넘이. 저의 그냥 느낌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여러 가지 제 혼자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하루 전 날 제가 웬만하면 방송을 올릴 건데 그래서 저는 하루 전날 방송을 올릴 거기 때문에 저의 느낌, 제가 분석했는 거 솔직히 뭐 부상 누가 나오고 누가 뭐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자 다 모르는 선수들도 있고 몇 명이 빠지고 몇 명이 들어가고 걔가 또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느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배당 대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토트넘을 이긴다고 봅니다. 예, 꼭 이겨야 되는 경기고, 흐름 자체가 저번에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했을 때도 조금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다이어가 이번에도 빠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두 번째 경기 첼시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지금 노팅엄이 16입니다. 16인데 남은 경기가 아스날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어려워요. 근데 첼시 저번 경기 3대1로 이겼죠.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첼시가 당연히 앞서고 있어요. 요번에도 뭐 당연히 뭐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7%에 육박하고 이변이 있다면은 무승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노팅엄이 강등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첼시 단통승으로 보겠습니다. 단통승. 세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랑 본머스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감독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탄탄하면서 애들이 잘 안 져요. 저번 경기에 토트넘한테 졌지만은 그리고 본머스 상대로 4경기 무실점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잠시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배당을 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이렇게 배당을 봤을 때는 무도 나올 수 있는 경기란 말이죠. 무도 충분히. 왜냐, 1.7이라는 거는 꽤 높게 줬는 거예요. 배당을. 본머스 상대로 원정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렇게 토트넘한테 원정에서 한번 졌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팀이 아니고 끈끈한 팀인데 1.7이면은, 그리고 핸디를 봤을 때 저는 핸디를 처음에 보지만은 3.1이고 1.85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복식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까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수도 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경기 맨유 울버햄튼, 전력차로 봤을 때 맨유가 당연히 우승하죠. 지금 4위인데 간당간당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맨유가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요거는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경기 사우샘튼 대 풀럼. 미트로비치가 복귀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복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우샘튼 여기서 저는 조금 이변은 조금 봅니다. 무승부는 없다고 봐요. 왜냐, 두 팀 다 그냥 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알메리아인데, 오사수나가 저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하고 코파 결승전 했죠. 뭐 안타깝게 뭐 2대1로 지기는 했지만은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알메리아가 위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력 자체는 오사수나가 위에요. 그래서 알메리아가, 거기다가 오사수나가 홈이고 알메리아가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무까지 제가 복식으로 바치겠습니다. 비아레알하고 빌바오 7번째 경기인데, 당연히 비아레알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빌바오가 원케 요즘에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근데 빌바오도 유로파를 나가야 되고, 레알도 비아레알도 챔스를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아레알 그냥 단통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분석, 뭐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이거는 저만 공부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저 따라서 찍기만 하면 되고, 물론 1등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뭐 제 방송을 뭐 얼마만큼 나중에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1등이 나오면은 뭐 몇만 명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솔직히 저는 복식으로 가셨을 때 96,000원 무조건 찍습니다. 96,000원 찍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빼고 넣고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자, 8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에타페. 여기서 저는 좀 이변을 봅니다. 남들은 당연히 레알이 홈이니까 레알이 승을 간다고 보는데, 헤타페가 강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꼭 잡아야 돼요. 어렵겠지만 꼭 잡아야 돼요. 무승부는 잘 안 난다고 했어요. 제가 아사리 이변을 보려면은 레알의 승은 가지만 역배를 갑니다. 저는 과감하게 레알 홈이라고 뭐 무승부 나고, 아니 헤타페는 지금 1점은 필요 없거든요. 지면 졌지 무조건 이기려고 봅니다. 이기려고 올라가다 보면은 역습을 맞아서 대량의 점수차가 날 수 있고, 아니면은 한 골 넣고 잠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9번째 경기, 이거는 굉장히 애매해요. 배당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남들이 말하는 좀 도깨비 팀이에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지는 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셀타비고, 발렌시아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승점 3점이. 근데 셀타비고는 강등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경기를 뭐 자기가 뭐 원하는 스타일 방향대로 가려고 하지만은,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꼭 이겨야 된단 말이죠.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3등분 됐다고 보는데, 저는 승패로 나뉘고 싶어요. 솔직히 승패로 나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9번째 경기는 무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셀타비고가 발렌시아보다 요번에는 전력상 위고, 발렌시아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무까지도 저는 바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번 경기 브랜드 퍼스트 웨스트햄인데, 이거는 저도 어려운데 브랜드 퍼스트가 이긴다고 봅니다. 요거는 버스셋에 따라 갈 건데, 왜냐하면 웨스트햄 자체가 조금 지금 유로파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요번 경기에 로테이션 돌린다는 말도 있는데, 로테이션 돌린다고 보고 저는 브랜드 퍼스트 홈이니까 요거는 별 이변 없이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솔직히 AT 마드리드 쪽을 많이 쏠려요. 근데 연승을 너무 하고 있는데 좀 찝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엘체는 강등이 확정됐죠. 강등이 확정됐는데, 강등이 확정된 팀이 이래 고춧가루를 많이 뿌려요. 솔직하게 진짜로. 승무패 1등 독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를 이변을 좀 잡아야 됩니다. 6%. 이거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또 가고, 제가 봤을 때 하나 둘 셋, 예, 지금 이 정도 AT 마드리드는 일단은 보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14경기 중에 가장 찝찝한 게 아스날하고 브라이턴인데, 아스날은 지금 맨시티랑 1, 2위를 다투고 있죠.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맨시티가 뭐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식을 봐도 아스날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브라이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대신에 이점이라고 하면은 전력상 아스날이 우위고, 간절함도 아스날이 더 있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몇십 년 만에 우승이죠. 예, 몇십 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승리가 필요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승리를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날은, 남들은 무승부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참고를 했을 때 무승부까지 보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이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변이 없다고 보고, 브라이턴이 저번 경기에 대승을 거뒀죠. 근데 아스날 홈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기를 펼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번 경기 바이오돌리드 대 세비야인데, 세비야는 유로파의 황제죠. 저번 경기 비겼습니다. 아쉽게 비겼는데, 세비야가
다음번 경기 유로파를 나가기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고, 바이돌리드는 지금 16위에 있죠. 강등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점 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바이돌리드도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세비야가 만만치 않죠. 대신에 세비야가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사람들이 세비야 쪽으로 많이 퍼센테이지가 쏠리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바이돌리드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세비야가 원정에서 뭐 좀 약체다 하지만은 바이돌리드가 솔직히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단통무로 갈 생각이고, 14번째 경기 마지막이죠 벌써. 예. 뭐고? 아닙니다.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를 저는 좀 또 변수를 보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에스파뇰 보면은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9를 줬고 4.8을 줬고 3.70을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승에 헨승까지 나오는 배당이지만 무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무승부. 역배는 없어요. 역배는 없고, 2.18이면은 배당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4.5, 4.5에서 4.6 정도를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승부 배당도 3.3, 3.2 정도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제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는데, 헨승의 기준이 2.5인데 프렌이 2.18이다. 그러면은 헨승은 없다는 거예요. 헨무 아니면은 무예요. 제가 봤을 때 3.45, 3.70, 아니 역배도 나올 수 있지만 배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 대신에 바르셀로나의 승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배제할 수는 없고, 대신에 무까지 저는 바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제가 어떻게 갔죠? 일단은 토트넘,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다시 한번 찍어드리면 맨유, 그리고 요거는 승패로 나뉜다 했고요. 승무, 비아레알, 헤타페, 그리고 요거는 승무패, 브랜드퍼스트, AT 마드리드, 아스날, 무승부, 12, 4, 48, 96. 예, 저는 이렇게 갈 거고요. 제가 오늘 승무패 28회차 처음으로 방송을 올리는 건데, 보시고 좀 맞다 싶으면은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생이 똥줄이었습니다.